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진입니다. 오늘 129화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일과 하유라가 나오긴 했는데 작화가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하유라 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점이 안 보이는데 라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약간 그 작화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주에게 허락을 받는다라는 라일의 말을 보면 포비더 가문 내에서 체류한 시간이 꽤 많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세 가지 소원 중 하나가 그 포비더 가문 내에 비호를 받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할 일을 마치자라고 멘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묵혀왔던 라일의 그 숨겨진 계획이 다시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을 뒷받침해주는 그 부하들이 또 팀원들이 악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악령의 왼쪽 같은 경우에는 머리색으로 봤을 때는 아크랩터의 딸로 보여지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미카엘일 가능성이 높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견족에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애플은 아니고 미카엘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이들이 구스탕의 모함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악령이랑 걔네들이. 그래서 구스탕이 루슬렉과 좀 통화를 하는 사이니 루슬렉이 또 키우는 장기말에게 악령을 파견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라일의 세 가지 소원 중 하나가 또 이 동료들을 자기와 함께 동료들을 모함 안으로 보내달라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또 라일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강력한 동료들, 자기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은 동료들을 자기 주변으로 다시 불러오는 게 또 하나의 큰 목표이자 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악령의 체격이 좀 기분 탓인지 몰라도 좀 커진 듯한, 오늘따라 더 커 보이네요. 네 번째, 쿤이 죽음의 층에서 구스탕을 봤던 기억을 역시나 되살려서 구스탕을 바로 알아봐서 이런 개연성 있는 전개 아주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포비더 가문도 약간 바보가 아닌 게 로포비아 쪽 랭커라는 거를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 포비더 가문 쪽으로 온 랭커 부유선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거를 보고 한 후에 이제 가주가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걔네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데, 로포비아 가문의 거의 탑 랭커들을 그냥 사로잡아 버린 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하진성을 인질로 잡았을 때랑 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또 전화에서 언급을 했지만 구스탕이 둥지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냐가 포인트였는데, 오늘 전개로 봤을 때는 구스탕이 둥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둥지로 이동한 로포비아 가주를 인지하고 로포비아 집으로 쳐들어가서 너네 가주 어디냐라고 항의한 게 밝혀졌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구스탕이 워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뿐 아니라 부유선을 함께 이동해버리는 놀라운 스킬을 발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스탕이 말하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게, 왜 부유선 하나가 앞에 나타나고 로포비아 가문의 부유선이 포비더 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구스탕이 트로이메라이를 둥지에서 끌어내가지고 자신과 만나는 것이 표면적인 목표긴 했지만 실질적인 구스탕의 목표는 따로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둥지에서 로포비아 그 가문의 세력들을 다 빼내는 것이 목표였을 수도 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사실 로포비아 가주가 나중에 구스탕의 존재를 확실히 느껴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 구스탕도 그 동시에 이동했을 당시 구스탕도 로포비아 가주의 존재감을 느끼고, 둥지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구스탕도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루슬렉이 구스탕에게 연락을 해서 구스탕이 로포비아 가문 쪽으로 쳐들어갔다 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섯 번째, 트로이메라이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언을 보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을 했었던 거, 로포비아 가주가 부리미의 정점인 생물인데 로포비아 가주가 부리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문의 치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런 유일한 시네어라는 이유로 치부일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곱 번째, 하진성의 아가리 제어술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이랭커 짬바로 바로 내기를 제안하는데, 이번엔 내기가 아니라 비슷한 대회를 제안하는데 무슨 천하제일 결혼 대회도 아니고 거의 밤의 선택권 자체는 이미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로포비아 가문 외에도 신청을 받는다라는 점이 정말 다양한 자아들의 공주 그리고 숨겨진 강자들이 이렇게 참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인데 아무래도 떠오르는 인물 엔도르시자드가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로포비아 쪽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공주나 뭐 어떤 다른 가문의 여자가 이기는 것을 거의 베스트로 기대를 해야 되고 적합한 인물이 엔도르시자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리아르에 대한 리매치도 가능해지는 터라 좀 그림이 좀 예쁘기도 합니다. 네이머트 때랑 완전 상반되는 상황인 거죠. 8번째, 이번 화에서 주요 포인트였던 거는 개그 작화를 넣었어요. 그래서 절정으로 치달았던 궁지전쟁이 거의 막 허물어지듯이 마무리가 돼버렸고 다시 발단부터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내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둥지전쟁 내에서 이상한 드립들을 쳐가지고 독자들한테 욕을 오지게 먹었잖아요. 막 뭐 코인, 뭐 유튜버, 뭐 떡상, 뭐 별 이렇게 드립들을 막 쳤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 오늘 정도의 개그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개연성 전개 범위 안에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칠 수 있는 드립이어서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9번째, 하진성이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대회를 한다고 누가 진심으로 참여하겠어? 라고 하는데 이 말을 빌드업으로 상당히 많은 공주들이 많은 여자들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트로이메라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는 거다 보니까 로포비아 가문이 비선배 인원을 혼인이라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취하려는 속셈이 다른 가문에서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타 가문에서 견제용으로 많은 인원들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0번째로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가주가 미쳤다고 캐릭터성이 붕괴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작중 그쪽도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밤에 멘트를 넣은 걸로 봐서는 붕괴가 아니라 어떤 개연성 있는 전개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좀 어필하는 듯한 개그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트로이메라이가 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다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한 거는 포비더 가문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자아드 공주의 급발진으로 인해서 뭐 가주가 개그 캐릭이 된 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과연 하진성이 급발진해서 만든 이 판이 얼마나 좀 커지게 될지, 어떤 세력의 강자들, 뭐 아도리 자아드도 사실 10가문 출신이 아님에도 정말 강함을 인정받고 자아드 공주로서 그리고 근위 대장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숨겨진 제야의 고수들이 새로 등장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게 만약 자아드 공주 스토리의 발판이 되는 그런 챕터일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진이었습니다.